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정부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죠. YTN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도 동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나 7주 만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현안조사 관련한 내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실상 2.5단계라고도 하는데 이번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요. 네, 2배가량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습니다. 59.5 대 31.3%로 나타났는데요. 네. 예상된 결과로 보이는데 계층별로 다분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즉 통상적으로는 이제 진보 대 보수 진영 논리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당청 지지 여부에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의견이 갈리는데 2단계 연장 여부는 정책 이슈에서 정치 쟁점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특히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념이나 아니면 지정당별로는 여느 조사 결과랑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좀 다른 응답이 나타나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모두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높았고요. 이걸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눈에 띄는 게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는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49.6%로 더 높았는데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는 적절한 조치였다라는 응답이 77.2%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이제 세종, 충청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지방에서도 2단계 조치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거 2.5단계죠.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라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부산, 울산, 경남은 조금 여론에 이념적 성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이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좀 빨리 3단계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보수층에서도 이 3단계 격상에 대한 여론이 높았던 것을 또 우리가 반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대구, 경북은 이미 이 확산이 지나간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방역 체계가 갖춰져 있는 반면에 부산, 울산, 경남은 지방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이것이 이제 크다고 볼 때 좀 더 높은 단계의 방역 수준이 또 강화가 됐으면 하는 여론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 소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관련 그래픽도 잠깐 나갔었거든요. 이념 성향별로 실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념 성향별로는 확실히 그 보수층에서 3단계 격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보층에서는 반대로 적절한 조치다라는 2단계 일주일 연장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71.2%로 높게 나타났고요. 중도층은 한 26%포인트가량 적절 조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3단계 격상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제 다만 아까 그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높긴 한데 부산 경남은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수도권보다는 적거든요. 그러니까 좀 3단계를 격상해서 좀 강력한 조치로 타 지역에서 이제 확산이 더 되는 거를 좀 막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지리적 거리상으로 이제 워낙 수도권과 멀기 때문에 그런 본능적인 판단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정당별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보층이 현 정부의 2단계 조치 연장 의견을 나타낸 것과 같이 민주당 지지층도 73.8%가량이 적절한 조치다라는 의견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이제 미래통합당은 부산, 경남 등등의 의견이 지금 팽팽하기 때문에 역시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적절한 조치 또 3단계 격상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별 특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나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적절한 조치 이건 또 이것도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질문 자체가 전국의 2단계 일주일 연장이 아니라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그것도 이제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네. 경제적으로 미칠 파장, 또 정부에서는 2.5단계라고 하는 다른 안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 젊은 세대들은 대체적으로 20대, 30대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에 이제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는 조금 암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지금 강화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미치는 파장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또는 이 방역 자체가 얼마만큼 견고하게 일주일 동안 유지돼서 굳이 3단계로 올라가지 않아도 될지 이건 사실 참 일반 개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예. 이제 연령대가 높을수록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 대통령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주 만에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다시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에 이제 하락했던 요인이 부동산 논란하고요. 그다음에 홍수 피해, 장마 피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꽤 오랫동안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당청 지지율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코로나 이제 확진 초기 단계에서도 당청 지지율은 올랐었죠. 원래 위기 상황에서는 방역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이 되는데요.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제 과거 미국에서 9.11 사태가 났을 때도 부시 대통령 지지율이 50%에서 90%까지 40%포인트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이제 치달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라든지 방역 당국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심리도 작용한 것 같고 또 광화문 집회 때문에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났다 이런 보도 때문에 그의 대척점에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 1차 위기 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방어를 잘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면 전환이 됐죠. 그동안에는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국면 프레임으로 만들어졌던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거든요. 예. 근데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 대응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국면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비난 또 원인에 대해서 광화문 집회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 또 여권의 지지 쪽으로 모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도 볼 수가 있고 예. 특히 확진자가 3월 달에 많이 늘어났었던 대구 경북에서도 대통령의 지지는 더 높게 올라간 면을 상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 정부의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고 네.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20대, 30대 특히 이제 40대와 50대가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것으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위기 국면일 때 또 방역 국면일 때 대통령의 지지층, 직업 계층으로 보면 이 사무직 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에서 결집하는 현상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그만큼 위기 국면에는 일단 대통령 지지, 여권 지지로 결집하는 현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상승이 눈에 띄고 또 고령층에서 상승이 눈에 띄거든요. 그 소장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동안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장마 피해가 길어지면서 특히 보수층 또 70세 이상 이런 계층에서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제 많이 떨어진 계층에서 반등한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장마 피해 때문에 4대강이 다시 재논란이 됐죠. 이 4대강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여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각을 세우는 그런 보수 야권에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소재였는데 이 코로나 문제는 정광훈 목사라든지 또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극우 세력과 또 한민족 보수가 이제 분열하는 어떤 단초가 돼서 지난 총선 직전의 모습과 지금 굉장히 흡사한 네. 양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좀 보수층이 분열하면서 하락했던 지지율이 이제 올라왔다,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7주 만에 오차 범위 안에서 긍정 평가가 앞섰는데 어떤 여론이 영향을 줬는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광복절 집회 후폭풍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죠. 이 결정에 대해서 지지율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소장님, 이외에 또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핵심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을 합니다. 기존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데다가 중도까지 외연히 확대돼요. 네. 근데 이제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것은 결국 방역 또는 이 폭우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그리고 이 파업과 같은 의협의 전공의 파업이 있었죠.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는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힘이 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중도층이 집결을 할 때는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 자영업, 음식점, 외식 서비스업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이 중도 지지층들이 올라갔다라는 거, 지지율이. 그걸 보면은 2차 재난지원금도 활발하게 논의됐던 것도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여를 한 요인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대표님,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올랐습니다. 0.7%포인트 오른 40.4%였고요. 미래통합당은 30.1%로 낙폭이 컸습니다. 5%포인트나 빠졌는데요. 이 양당 간의 격차가 10.3%포인트였는데 양당 간 격차가 두 자릿수 격차로 벌어진 게 7월 2주차 이후에 7주 만에 처음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광화문 집회와 선긋기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전직 의원들이 몇 분 참가했고 현직 의원도 또 다른 뭐 연휴 때문이라고 설명하긴 하지만 예. 또 거기 참여를 한 분이 한 분 계셨기 때문에 명확한 선긋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당명도 개정하려고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일단 광화문 집회의 여파는 상대적으로 좀 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초유의 온라인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지지율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이 컨벤션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크게 보십니까?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온택트는 주목을 받았는데 예. 또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 주목 효과는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컨벤션 효과는 어떨 때 다른 이슈보다 주목도가 훨씬 높을 때 컨벤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큰 변수가 코로나19 재확산이었고 심지어는 재난지원금이 더 주목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 외부 환경 또 내부 환경으로 봐서도 전당대회 뭐 이슈도 없었죠. 경쟁도 없었죠. 반전도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받는 주목도가 다른 변수에 비해서 적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컨벤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네. 컨벤션 효과라는 네. 게 정치 이벤트 직후에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변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당대회에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이 다소 이제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후적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제부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어떤 행보를 좀 파격적으로 보여주느냐, 근데 파격적으로 보여줄까 이런 부분도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또 요소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선 네. 그 뉴스를 통해서도 미래통합당이 이제 당명을 바꾸기로 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최근 들어서 비호감도가 이제 낮아지면서 당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제 당장 당명을 바꾸면 국민의힘 원래 이제 당명이 바뀌면은 인지도 면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국민의힘 하면 어떤 정당이 바뀐 정당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네. 거기다가 국민의당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을 먼저 불러주고 또 국민의힘 가나다 순으로 불러주는 조사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당명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당 지지율이 오히려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에 지금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명이 확정이 될지 여부는 선관위의 판단에 또 달려있긴 한데요. 일단 당명이 이대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당과의 이제 합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지지율이 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